정말 최근에 사건에 이게 있었는데 이 김만배 씨 사건이 이제 여러 개인데 이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과거 성남시 의장한테 뇌물 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남 도계공을 세우는 게 이 대장동 사업의 시작이었어요. 성남 도계공을 세워야지 이 대장동 업자들 뜻대로 이제 상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 성남 도계공을 설립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의회를 손을 댔다는 거죠. 그래서 의회 의장으로 최윤길 씨를 의회 의장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찬성표를 이끌어내서 성남 도계공을 세우게 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대가로 이렇게 지금 성남 도계공을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도와주는 대가로 돈이 오갔다는 거죠. 이 돈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40억 원을 지금 주기로 성과급 40억 원을 순차적으로 주기로 하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급여 뭐 이런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실제로 줬고 그리고 또 화천대유의 이 최윤길 나중에 의장이 된 최윤길 씨를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취업을 시켜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뇌물죄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났고 김만배 씨는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이 최윤길 씨는 징역 4년 6개월이 났는데 이게 수원고법에서 둘 다 통무죄가 났습니다. 2년 6개월 무죄, 4년 6개월 무죄. 이거 징역 4년 6개월 무죄. 저는 정말 이 정도 무죄는 진짜 못 봤어요. 이 정도면은 정말 진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온 거거든요. 이게 뭐 양형을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징역 4년 6개월이 통무죄가 된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요. 도대체 이거 무슨 논리로 그렇게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죄 이유가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공소사실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뇌물죄니까 돈을 받았고 돈을 받은 명목이 대가성과 직무관리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대가성을 어디에 결부를 시켰냐. 이 성남 도계공 이 설립을 위한 찬성 시위를 갖다가 지시를 했고 이 최윤길 씨가 주민들한테 대장동 주민들한테 찬성 시위를 지시를 했고 그리고 이 지금 개표 과정에서 원래 이제 뭐 개표기를 써야 되는데 그게 고장났다는 핑계로 수개표를 시키고 또 이제 수개표에서 거수를 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마치 찬성표가 더 많은 것처럼 조작했다 이제 그런 혐의로 기소가 되는 건데 이 심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공사 설립 시위 그거 최윤길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윤길의 지시에 따른 걸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대가성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죄가 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돈을 받아야 성립이 되는데 대가성을 부정해버리니까 이 돈을 받은 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어이없이 무죄를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또 하나 이 남욱 씨 진술, 남욱 씨가 이런 그 저반 사정을 진술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남욱 씨도 그때 대장동 사업자잖아요. 김만배 씨랑 같이 일하는 남욱 씨가 이제 주로 자금 조달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당시에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었고 이렇게 최윤기 씨를 통해서 성남시 의회를 장악해서 공사를 설립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진술을 했었는데 그 부분의 진술이 지금 번복되고 신빙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가성을 부인을 하면서 지금 뇌물죄가 무너졌고 그래서 통무죄가 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40억씩이나 순차적으로 주는 약속을 도대체 최윤길한테 왜 했을까요? 이런 대가성도 없는데 40억을 왜 줬으며 8천만 원 왜 준 약속을 했으며 8천만 원을 왜 줬으며 화천대유 부회장으로는 왜 취직을 시켜줬을까요?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법이 상식을 제도적으로 구현을 한 것인데 이렇게 정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일각에서 이제 이 판결이 나니까 이거 대장동 다 무너졌다. 앞으로 대장동 무죄 날 거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 지금 남욱 씨의 진술, 이 사건의 진술은 이 성남 도계공 설립 과정 특히 이제 뭐 주민들의 시위 과정이라든지 표결 과정 일부에 관한 것이라서 이 부분 진술 신빙성 인정 안 됐다고 해서 남욱 씨 진술 신빙성 전체가 부정된다. 대장동이 통으로 무죄난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무죄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이 납득하지 않는 이유로 무죄가 나면은 우리 이제 습관적으로 보게 되죠. 뭘 보게 될까요? 판사 누군지,
재판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딱 그래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이 사건이에요. 보니까 김민기 부장판사, 주심 김민기 부장판사, 그 여자 판사고요. 우리 법 연구해 주신 이 김민기 부장판사 이름 들어본 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건이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제 뭐 다 사면까지 됐죠. 저 드루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댓글 조작 사건 그거 2심 맡았었어요. 그 사건이 1심은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었는데도 기한 내에 그러니까 5개월 만에 선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그때 당시에 법정 구속됐었거든요. 징역 2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사건인데 그게 2심에 와서 굉장히 진통이 심했습니다. 2심에서 주심 판사가 무죄 심증을 갖고 있는데 이제 다른 판사들은 재판장을 비롯해서 다른 판사들은 거기에 반대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돌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무죄 심증을 갖고 있었다라고 알려졌던 판사가 바로 이 김민기 부장판사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재판장이 차문호 부장판사였는데 인사 이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이동하면은 그 판결 못 쓰고 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례적으로 어떤 판결을 했냐? 중간 판결을 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중간 판결. 이게 정말 좀처럼 없는 사안이었는데 저도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당시에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김경수가 드루킹 이 저 댓글 조작 기계 그 시연을 받느냐 킹크랩 시연을 받느냐 안 받느냐 드루킹이 조작하는 킹크랩 시연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였는데 킹크랩 시연 본 거 맞다라고 중간 판결까지 할 정도로 진통이 심한 사건이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문호 부장판사가 이제 인사 이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가 왔냐? 자, 이것도 정말 그 역사의 장난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엊그제 헌법재판관으로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함상훈 부장판사가 그 사건의 2심이었었습니다. 이 함상훈 부장판사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제가 알기로 그때 마음고생으로 대상포진까지 걸렸어요. 그 정도로 정말 이 사건 2심이 정말 진통이 심한 사건이었고 그 진통의 한가운데 있던 사람이 바로 김민기 부장판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2심도 결국 뭐 공직선거법은 무죄를 했지만은 업무방해 댓글 조작 부분에서 유죄 인정해서 똑같이 징역 2년 선고를 했거든요. 징역 2년 선고하고 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민기 부장판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수고했다. 부담 덜었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기사를 썼었어요. 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너무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대법원장이 특정 판결에 대해서 수고했다? 대법원이 부담 덜었다? 이런 전화를 왜 해요? 하여튼 너무나도 정말 뒷말이 많고 무수한 진통이 많았던 그런 사건을 맡았던 그런 판사였습니다. 이 사건을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냐? 바로 이 사람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김만배 사건의 이번에 주심이었다는 거죠. 그래도 뭐 주심이라도 3명 중에 1명이니까 뭐 이 사람이 크게 영향력을 행사 안 할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근데 재판부 구성을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재판부가 그 대등 재판부라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은 부장판사급의 고법판사 3명이 다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재판장하고 주심을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재판부거든요. 그런데 이 재판부 수원고법의 이 재판부가 기수로 봤을 때 김민기 부장판사가 26기 그리고 나머지 부장판사들이 이제 33기고 뭐 그래요. 30기고 그러니까 꼭 이렇게 뭐 군대처럼 무슨 뭐 그 군번이 앞서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단 기수로 봤을 때 제일 영향력이 크고 발언권이 세지 않았겠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도 결국 이 판사의 성향이 많이 좌우를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 우연의 일치라기 보기에는 너무나 참 이상한 게 이 판결 난 날 바로 이 함상훈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이 됐었습니다. 같은 날.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고생했던 함상훈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이 대행에 의해서 지명이 되고 그리고 같은 날 이 김민기 부장판사가 주심이 돼서 이 사건에 무죄를 쓰고 지금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에 무죄를 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